차 한잔 하시면서 좀 세미나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문자, 카톡을 노션에서 발송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그 서비스도 있지만 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 소개 한번 할게요.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는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과학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노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 노션 관련해가지고 여러 컨설팅이나 뭐 강의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 학원 관리 카페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원하는 하루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하루는 예전에 제가 열심히는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실제로 '원하는 하루를 살고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루하루 다짐하려고 원하는 하루 스스로의 다짐이 반영된 닉네임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세미나는요, 활용법 세미나예요. 제가 사용법 세미나는 굉장히 세미나가 루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법 세미나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활용법 세미나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혹시 이번 세미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라이브 클래스 강의에 학원 홈페이지 만들기, 이게 사용법 세미나예요. 요거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노션에 정말 초보가 듣는 강의고 홈페이지 만들 수 있고요. 학부모 공지도 링크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노션으로 지금 발표하잖아요. 입학 설명회 하시는 시즌이실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실 때 PPT로 설명회 자료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션 같은 거 이렇게 배워 두시면, 이거 저는 굉장히 빨리 만드는 편이고 이런 이미지 세팅하기도 좋고 깔끔한 편이어서 요런 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만약에 학원 관리를 노션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활용법 세미나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시를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들으실 때 학원에 적용하면 좋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학원 운영과 관련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목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학원 원장님들 모임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경영이랑 노하우 모임 이런 거 이제 많이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의 매출을 높이는 팁으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적인 재원생과의 뭐 상담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개별 일간, 주간, 월간 이런 문자 발송에 대한 것들이 계속 경영 팁으로 많이 들으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프랜차이즈 학원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재원생 전화 상담이 필수이게끔 강사와의 시스템을 막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원장님 직접 통화하신다든지, 혹은 일간으로 계속 수업 관련된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경영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팁으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정말 동의하고요. 근데 교육 서비스 쪽에 이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학생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를 학부모에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라스를 즐겨 보는데 거기에 이제 차옥님 나오셔 가지고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청담에 미용실 오픈할 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소속되어 있는 헤어 디자이너였는데 항상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단골 고객에게 직접 머리를 쓰고 추천하는 헤어 디자인을 그림으로 조그맣게 그려 가지고 "이런 거 추천한다." 이 정도까지도 편지를 일일이 써 가지고 전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실제 차홍 디자이너가 본인의 매장을 오픈할 때 거의 단골 고객 다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학원도 마찬가지 요런 분들에게서 '아 이런 전략들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도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른 거는 지역 내에서 이런 일간 문자 같은 거 그리고 전화 상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원생 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먼저 시작을 해 버리는 학원이 있으면 예 학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 팁들이 계속 퍼져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계속 퍼지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간 문자가 보내지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거를 안 했을 때 학생들의 개별 관리가 저기는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학생 수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초등 대상으로 모집해 보신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직격탄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학생 한 명 한 명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 개별 관리가 앞으로 더욱 소중하고 중요해질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일간 문자 꼭 보내셔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학원 업무를 너무 이제 과부하시키는 일인 거죠. 주기적으로 재원생 전화 상담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원장님이 할 건지 아니면 강사님이 할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은 학생 개별 일간, 주간, 월간 문자를 계속 보내는 입장에서 원장님이 직접 보내야 될 건지 아니면 실장님의 어떤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건지 요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에서 이런 학원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제가 제 가족에게 이런 운영 팁이 필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보면, 저도 이제 오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카도 있는데, 조카가 어리니 오빠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한다면 '이런 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과연 내 가족한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들이 매출이랑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거를 남한테는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내 가족한테는 추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하는 목적은요 이거예요. 학원 매출을 올려야 되는 팁을 적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이제 요런 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나 다른 분들 대신에 인간, 강사님, 원장님 뭐 그런 가족분들 빼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적은 이거죠. 전화 상담으로 손실이 되는 어떤 시간을 조금 예방해 보자. 확실히 일간 문자를 계속 보내고 피드백이나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된 공유들을 학부모님들이랑 평소에 하시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애초에 보내면 걸려 들어오는 전화들의 시간이 좀 축약되고, 만약에 상담 전화를 걸더라도 이제 이미 브리핑을 다 했던 상태니까 또 "저번에 뭐 배웠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가 않고, 상담하는 시간에는 브리핑으로 짧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만 전화 상담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미 일간 문자를 보내느라고 지금 이미 어떤 아르바이트나 실장님이나 어떤 한 사람의 직원이 이런 문자를 직접 보내고 있다면 오타가 났네요. 데스크나 이런 실장님 직원분들의 할 일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입학 상담 시즌이니까요. 입학 상담 때 학생 개별 케어를 하고 있다 이런 노션으로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면은 좀 신규 학생이 이제 주변 학원에 비해서 좀 더 어필을 되면서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개별 관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명분으로 퇴원이 되는 학생들을 좀 줄여 보자.'라는 게 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배우러 가시죠. 네, 제가 이거는 노션뿐만 아니고 여러 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방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션만이 정답은 아니고, 노션이 무조건 최고는 아니고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엑셀로 지금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서 문자나 카톡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솔라피와 같은 발송 사이트 이용하시면 엑셀로 정리된 것들을 내용이 똑같은 단체 문자가 아니고 학생 개별로 내용이 다 다른 문자를 문자나 알림톡 형태로 한꺼번에 일괄 발송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발송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이고, 모든 문자 발송 사이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솔라피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법입니다. 잠깐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요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그 제가 보낸 이 특강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알림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요런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발송 사이트를 한 건데 엑셀에다가 학생 개별로 수업 내용이나 혹은 다른 내용들 입력한 다음에 발송 사이트에서 한 번에 발송합니다. 그리고 요게 언제 좋냐면요. 저는 노션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알림톡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 발송은 제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일괄로 안내 알림톡 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노션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그 재원생에 대한 기록들은 이렇게 노션을 활용하지만 실제로 엑셀로 다운로드 되게끔 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라이브 클래스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라이브 클래스 자체에서 엑셀 파일로 신청자의 명단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아임 웹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거죠. 라이브 클래스나 모집을 받거나 신청을 받는 툴 자체의 사이트에서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거기에 문자 내용을 덧붙이는 게 편하시겠죠. 요즘에는 이제 엑셀 자체는 거의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 내용을 엑셀로 받은 다음에 거기 뒤에 보내고 싶은 문자의 내용만 한번 보내보는 고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노션 문자 발송 자동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놨고 수강일을 요렇게 적어 놨고 그리고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적고 기타에 대한 거를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 수강일, 링크, 기타 이거를 엑셀에 열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고요. 저는 똑같은 내용을 넣었지만 만약에 이제 개별로 학생들 개별로 문자 내용이 다르다면 학생 이름에 대해서 요렇게 다 다른 내용을 행으로써 이렇게 자료를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발송 사이트에서 엑셀을 자체를 업로드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여기서 엑셀을 업로드할 때 이 엑셀에 들어있던 열의 데이터 정보를 전부 다 이 체크박스 형태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 링크, 기타 그리고 수강일도 있고 그다음에 참가자 명단과 전화번호는 애초에 신청을 받았던 사이트에서 엑셀로 가지고 온 정보니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수신자 목록 추가하면 이미 여기서 업무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사이트에서 알림톡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저는 요런 변수들로 바로 넣으면 됩니다. 요런 알림톡은요. 이거는 혹시 카톡으로 알림톡을 보내실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든지 알림톡은 템플릿을 카톡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스팸 방지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알림톡을 보내고 싶다면 어떤 서비스든 한번 템플릿을 신청한 다음에 한 2-3일 있다가 검수를 받고 승인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틀로 짠 거예요. 누구님 신청해 주신 무료 세미나 소식이에요. 한 다음에 요거는 기본으로 문자 내용처럼 나가는 거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세미나라고 해서 요런 샵하고 중괄호를 적어 놓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엑셀에다가 제가 넣었던 문자 내용이 변수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미나, 날짜, 링크, 기타. 그다음에 나머지 항상 세미나를 할 때 안내 내용 문구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혹시
아 네네네.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화면 공유되고 있는 요 부분 안 보이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은 템플릿을 알림톡에 템플릿을 요청을 하실 때 항상 반복되는 문구는 똑같이 적어 주시고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을 요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 세미나, 날짜, 링크, 기타 요런 부분이 이제 요런 사이트에서 치환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넣었을 때 이름에는 엑셀에 참가자 명이라고 적었던 걸로 치환하라. 세미나는 제목으로, 그리고 날짜는 수강일로, 기타는 기타. 제가 기타를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든지. 기타는요, 혹시 원래 모든 세미나나 모든 학생들한테 보낼 내용에 공통적으로 적용은 안 되는데 가끔씩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알림톡 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타라고 하는 걸로 하나를 마련을 해 두고 요런 거를 필요한 내용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기타로 치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냈던 알림톡이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되고, 전송은 뭐 예약도 가능하고 즉시 전송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노션이 조금 뭐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엑셀로도 이런 문자 알림톡을 자동으로 발송 일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대신에 완전 자동화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 오빠도 엑셀 쓰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오빠도 엑셀로 많이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노션이랑 같이 플러스해서 활용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이제 봤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 위에 알림톡이랑 차이점은 이 오빠도 엑셀의 카톡은 알림톡 형태는 아니에요. 알림톡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카톡에서는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이라는 거를 학원의 그 채널로 만드신 분들 계시고 비즈니스 인증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 채널 추가를 해서 친구 요청이 안 된 분들에게, 연락처만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톡 형태로 보낼 수 있는 게 알림톡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카톡 실제로 그냥 핸드폰에다가 누구의 연락처를 저장한 다음에 친구한테 카톡을 진짜 보내듯이 하는 방법이 이제 오빠도 엑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는 유명한 사이트니까 한번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엑셀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엑셀 자체의 불편한 점이라 보시면 돼요. 1인 원장님보다는 강사님이 여러 명의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여러 명의 강사분들이 여러 개의 수업을 운영한 거를 오늘 하루 취합해서 엑셀 파일에 통합을 시키는 게 번거롭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또 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생 개별로 또 문자 내용을 또 작성해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송만을 위한 데이터 정리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시트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엑셀에 단순히 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내용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그동안 보내졌는지에 대해서 학생 개개별로 봤을 때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열어서 모든 한 페이지에 학생 개별로 이제 보여지는 정보들을 모아두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션에서의 장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노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션에서 자동화 서비스를 완벽하게 완전 자동화를 안 하고 싶고 엑셀과 좀 노션 혹은 노션과 자동화를 좀 반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션에서 일단 문자 내용을 자동화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입학 문의가 왔고 상담도 했고 이제 입학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노션으로 회원 관리를 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예약 대기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정보, 이름, 학년,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열어보면은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라든지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OT 참석해야 되는 날짜가 있다면 OT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주, 뭐 오늘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고 내일 합시다. 그리고 등원하는 날짜. 그러니까 OT 날짜는 제가 시간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포함한 다음에 오후 오후 2시 정도에 뭐 OT가 잡혔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등원 날짜는 실제 첫 입학일, 실제로 처음으로 등원하는 입학일이라고 해볼게요.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뭔가가 지금 길어졌는데, 이 칸이 길어졌죠? 제가 뭘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어, 혹시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혹시 제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제 화면을 고정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화면이 지금 고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고정 해제하고요. 제 화면이 크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제 화면 고정했는데 안 보이는 분들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수강 수업은 이렇게 정보를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결제 비고가 있고 수강료 비고를 적어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입학 안내 문자를 노션으로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초에 문자 작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노션 상에서 세팅을 해두고 그 중에 학생 개별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을 미리 노션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세팅해 놓은 그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이게 대기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고 김대기라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뭐 바꿔볼게요. 김이나라고 바꿔볼게요. 이 학생의 이름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나는이라고 이제 나오죠. 학생 이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강하는 수업에 대해서 자동으로 안내가 되도록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서 보면 수강 수업을 바꾸면 이게 바뀝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월화목에서 월수금. 월화목 빼고 월수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은 월수금으로 바뀌었죠? 네, 그런 다음에 학원에서 항상 안내하는 문자 문구를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OT 날짜, 등원 날짜, 결제일, 원비,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OT 날짜가 한번 요거를 없애볼게요. 요 OT 날짜는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OT 날짜 아예 없어졌고요. 등원 날짜가 지정되면은 요 문자가 자동으로 메시지가 작성이 되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결제 비고라고 하는 요 부분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강료 비교 이런 거 적어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1일에 입학을 하는데 지금 미리 일주일 전부터 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주일 수강료 추가된 금액 교육비 6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한 예외 케이스의 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넣었을 때 바로 여기 밑에 추가가 되도록 한번 짜봤고요. 추가 안내, 이런 거는 뭐 기타로 이 학생에게만 추가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셔틀에 대한 셔틀버스는 학원 버스는 네, 이건 또 장소마다 다르니까 뭐 어디 앞에서 정류장 아파트 앞에서 정차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기타적으로 넣어주시면 이런 것들 문구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이거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노션에서 수식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한 거고요. 제가 사실 이거 클릭하면은 혹시 노션 초보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느끼실까봐 요거를 굳이 원리까지를 설명드리진 않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 요게 노션의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넣을 문구를 정하고 노션에 넣었던 이런 이름들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혹시 요런 것들은 제가 뭐 수강생분들이랑은 요런 것들 상황에 맞게끔 논의해 가지고 서로 토의하는 고런 시간 가지고 있어서 요렇게 하는데, 이거는 약간 수식이라서 초보분들은 쪼금 배움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노션에서 이런 것도 자동화를 할 수 있고 이게 클립보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제가 복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메모장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복붙이 가능해요. 혹은 뭐 문자 발송 사이트나 어쨌든 전부 다 복붙이 가능합니다. 엑셀도 마찬가지 복붙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학 안내를 요런 식으로 노션에서 세팅을 해 두고 데스크나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실장님께서 OT 날짜나 등원 날짜, 수강 수업, 그리고 결제 비고까지 작성을 메모를 해 두신 다음에 우리가 보낼 거는 입학 안내라고 하는 거에 이름, 연락처, 문자, 메시지까지를 자동 완성을 시켜 놓고 드래그 복사한 다음에 엑셀 파일에 바로 붙여 놓고 위에서 이런 발송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10명 정도가 개별 문자 내용이 달라도 일괄적으로 다 발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노션이 요런 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일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원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비슷비슷한 그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간 문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요거는 이 강사님들이나 원장님들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입력할 수 있는 노션의 수업 일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고요. 학생, 날짜, 그 등원일시, 이런 거는 등원일시는 자동으로 이제 찍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출결에는 요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시니까요. 영어 학원의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단어나 문법 같은 거, 그리고 리딩이나 구문 같은 것들이 통과 탈락이나 상중하 정도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영어 단어 이런 것들 매일 테스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것들을 세팅을 해둬서 강사님들은 클릭해서 요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조교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요거가 정리가 되면은 아까 위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문자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다 지워 보겠습니다. 다 지워 네. 하나만 지울게요. 하나만 좀 지우고 여기에 한번 해 볼게요. 저게 아무것도 없는 칸인데 예시 보여 드릴게요.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지각이라고 뜨죠. 단어 볼게요. 단어는 통과했어요. 여기 통과 뜨죠. 그리고 문법 개념은 상. 요거는 이제 초등과 뭐 중고등을 그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더 다양하게 만들었고, 리딩은 중, 구문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형태가 나오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정도까지를 세팅을 노션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제 자동화 서비스까지 안 가셔도 요거를 그대로 마찬가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고 레이아웃 뭐 표 정도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연락처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자 내용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학생 이름, 연락처, 문자 내용 이렇게 정리해 두신 다음에 요거를 드래그 복사해서 엑셀에 그대로 붙여 놓고 이런 발송 사이트에 올리고 하루에 한 번만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동화 서비스 이용 안 하고 그냥 노션과 이런 서비스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동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는 방법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션에서 여러 강사와 이제 동시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션에
엑셀과는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이거 제가 그냥 예시처럼 보여 드릴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건데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수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에 들어오신 다음에 방금처럼 했듯이 여기서 출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김하루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각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추가, 출석 체크하시겠습니까? 확인이라고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보면 지금 네 지금 보이시죠? 하루가 28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버튼 눌렀던 시각이 오전 11시 31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등원 일시까지도 시간 기록할 수 있고 월요일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출석까지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사님께서는 딱 여기만 요렇게 선택하는 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까지를 해 주시면은 되시겠죠. 제가 요거 보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제 원장님은 이런 노션도 좋은 거 알고 있고 자동화하면 편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수업을 기록하는 사람이 요런 식으로 편리한 UI와 그리고 좀 쉬워야 이거를 좀 따라서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러 강사님들이 입력하기 편한 시스템이 요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이렇게 찍었을 때는 여기에 방금 지각이 28일에 나오고 출석과 지각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수업을 여러 명의 강사가 하시든지 통합적으로 이제 원장님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자는 전부 다 취합이 돼서 한꺼번에 이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능하고요. 이제 요렇게 쌓아 두시면 엑셀이랑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것은 회원 관리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엑셀에서는 그날그날 보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요 시스템에서 강사님들이 출석 체크와 수업 일지를 적었다면 학생의 김하루라고 하는 학생에 와보면 일간 테스트의 출결과 단어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김하루만 뽑아서. 이제 요게 이제 엑셀과 좀 차이가 되는 노션의 좀 핵심적인 개별 관리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자동화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동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는 반자동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뭔가 발송이라는 것을 파일을 업로드하고 발송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완전 자동화가 편리한 학원인지 좀 완전 자동화가 부담스럽고 그래도 내가 원할 때만 보내는 게 낫겠다. 그게 좋은 학원인지는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화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노션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라는 기능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션을 연동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우리가 구글 폼이나 탈리폼이나 네이버 폼에 신청서 작성한다고 해 볼게요. 근데 네이버 폼은 연동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랬을 때 신청 완료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간에 자동화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한번 세팅을 해 놓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쇼핑몰에 결제를 하면은 결제 완료됐다는 문자가 자동으로 오게 되고 배송이 되면 배송이 출발했다라는 문자 받는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노션이랑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 3개만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피어, 메이크, 바티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더 훨씬 많은데 조금 특징이 다른 3개 정도만 제가 가지고 왔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제피어를 볼게요. 원래 자동화의 원조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스타트업이었는데 제피어가 처음으로 이런 개발을 해 가지고 거의 원조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장점은 연동이 안 된 서비스가 거의 없어요. 노션뿐만 아니라 뭐 구글 폼, 지메일은 당연하고 슬랙
인스타 뭐 온갖 게 다 돼요. 그런데 이제 국내 서비스는 네이버 이런 거는 연동이 안 됩니다. 제페어에서 카톡 알림톡까지는 솔라피를 통해서 알림톡 발송은 가능하세요. 자, 근데 이제 기능이 좀 단순합니다. 제가 나중에 두 가지 더 서비스를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기능이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이 학원에 상담 신청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신청 폼에 작성을 하겠죠. 저는 지금 구글 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링크를 학부모님한테 상담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인스타에 걸어두시면 상담 신청을 학부모님들이 하겠죠. 그러면 상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동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상담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내고 싶고 거기에 학원에 뭐 오시는 길이라든지 학원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상세한 안내를 문자로 발송하고 싶고요. 플러스 원장님 입장에서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를 뭔가 알림을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제피어를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피어로 작업을 했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제가 너무 결과만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네, 요거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가 영어여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구글 폼에서 만들어서 구글 시트로 뭔가 상담 신청이 내용이 들어왔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솔라피가 액션이 되도록 하라라고 딱 두 단계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알림 받고 싶다면 여기에 다른 거 하나 더 거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라고 하는 어떤 자동화의 조건을 적어주시는 거고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피어는 이런 식의 즉각 알림으로 받는 거에 굉장히 좋은 특화된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노션이다라고 한다면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게 추가가 된다면 이란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15분에 한 번씩 실행이 되도록 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수업 기록을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 밑에 솔라피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제피어를 통해서도 노션에 데이터를 넣으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피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모양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해외 서비스 플러스 국내 서비스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목적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제피어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노션에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신청서에 작성하면은 문자나 이메일을 받게 하라라는 게 단순한 건데 이게 노션에서 양식 기능이라고 하는 게 출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피어 사용 안 해도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양식 작성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노션의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양식 이렇게 적으시면 구글 폼, 탈립 폼, 그리고 이제 네이버 폼 같은 거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클릭 해주시면 양식 작성기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와, 진짜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제목을 적으시는 거예요. 상담 신청. 하시고 여기에는 학생 이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다가는 뭐 상담 가능한 시각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평일 오전, 뭐 평일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문 이런 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것만 한번 해 볼게요.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적어서 연락처 같은 거를 하고 여기에는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공유를 바로 합니다. 양식 공유하고 그다음에 익명으로 하고 링크가 있는 사용자의 모두 공개를 한 다음에 요거를 링크 복사 하면 지금 설문 폼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만 학부모님들한테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걸거나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 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홍길동 하고 주말 평일 오전 하고 여기에는 아무거나 하고 제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끝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노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본 안 받으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응답으로 가 볼게요. 지금 방금 이거 밑에는 제가 테스트를 한 거여 가지고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예요. 홍길동 하고 여기에 연락처까지 나오고 제출한 시각이랑 상담 가능한 시간이 노션에 자동으로 지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동화를 걸 수가 있어요. 걸어 볼게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상담 신청이 왔을 때 나에게 알림이 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페이지 추가라고 하는 거가 되었을 때 밑에서 바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락처 말고 학부모님들의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학부모 이메일로 신청 완료된 이메일도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 정하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알림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하나 적어놨고 제목은 상담 신청 그다음에 메시지는 요거는 상담 신청 내역입니다 하고 받고 싶은 내용들 신청 언제 했는지 그리고 신청인은 이게 학생 이름이니까 자동으로 누구가 언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 적고 자동화 세팅을 해두시면은 요렇게 응답이 올 때마다 학부모님들한테 이메일이 가거나 혹은 원장님이나 학원 이메일로 상담 신청이 됐다라는 이메일까지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자동화 서비스 이용 안 해도 노션 자체 기능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자동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원한다. 메이크라고 하는 자동화인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요. 문자를 보내는 횟수에 비해서 굉장히 고퀄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자동화 설정 과정이 이게 비주얼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세팅하는 과정이 약간의 진입장벽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다소 조금 배워야 된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활용 예시는 이거예요. 학생들이 폼 양식으로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과제를 제출했다 안 했다 유무도 되고 텍스트로 과제 내용을 실제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학생이 자기 숙제를 찍어서 사진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숙제한 거 문서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녹음 숙제다라고 하면은 음성 녹화한 다음에 핸드폰 음성 파일 올려도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제 기록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받은 그 내용들이 학원의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제출 마감일을 설정해두고 제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제출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게끔 하는 게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과제의 기록이랑 과제에 대한 선생님이 피드백을 남긴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챗 GPT가 과제 관련이나 학생의 태도 관련해서 상담 내용에 초안 정도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자동화 서비스 이용하면 가능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초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챗 GPT가 이제 정말 훌륭한데 단점이 뭐냐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내용을 쓰기에는 아직 조금 인간이 적었다는 느낌이 좀 덜해요. 근데 대신에 요약을 너무 잘하고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약 분석에 대한 기능만 가지고 와서 최종 판단은 한번 검수를 거치고 초안 정도로 검토해 보시면 정말 정말 업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의 양방향 소통에다가 관리를 정말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개별 학생의 AI 분석까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테스트랑 제작을 하려고 한번 이제 지금 실험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바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내 서비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기능도 기능인데 한 가지입니다. 해외 사이트는 당연히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조금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쓰시는 어떤 UI도 그렇고 해외의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고객센터와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안 됩니다. 주로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그 답변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티 같은 경우는 국내 서비스여가지고 뭐가 구현을 하다가 에러가 났다라고 했을 때 고객센터에 소통을 하게 되면은 고쳐주거나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좋고, 플러스 네이버 톡톡 같이 네이버 연결이 되는 서비스가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폼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연동 확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장점일 것 같고요. 이제 노션의 발송과 관련해서는 학원에서 원하는 시각의 문자 알림톡 같은 경우에 자동화를 아예 발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활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세팅한 화면이에요. 요거는 이제 혹시 제가 오늘 바티 관련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게 가입하면 일주일 무료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무료 정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해보고 싶은 분들 바티 세팅하시면 되세요. 제가 요거 세팅하실 때 도움 드리고자 요 시나리오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여기 워크플로우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를 해서 노션에 적었던 거 가지고 오기. 두 번째는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로 이제 학생 연락처 연결해서 보내게끔, 어떤 문자 보내게끔 세팅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보내졌다라는 것을 학원에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원장님이나 학원 계정으로 알림톡이 오게끔 발송이 됐다라는 사실을. 그런 다음에 노션에는 발송을 예약만 해놨었는데 발송이 실제로 완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실행을 하나 하는 거. 그리고 문자가 아니고 알림톡을 보내길 원한다면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 대신에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는 걸로 설정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1개월 이용 비용은 아마 그거랑 다른데, 제가 알기로 라이트 버전은 5,000원부터 시작되고 베이직은 2만 원대,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은 한 6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간헐적으로 보내냐, 일일로 보내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수업 날짜, 교재 내용,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수화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위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노션으로 문자 메시지를 애초에 자동 세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여기 내용에다가 노션에 하나만 딱 넣으면 되겠죠. 문자 메시지로 되어 있는 것만 넣으면 되는데, 저처럼 수식을 쓰지 않고 노션에 그냥 칸에다가 한 칸에 내용을 하나씩 적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각각 뭘 보내고 싶은지를 변수처럼 왼쪽에 메시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 가시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보내는 문자다라고 하면 이제 루틴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실행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 시나리오대로 딱 한 번 실행되고 맙니다. 이럴 때는 반자동화로 원장님이 보내고 싶으실 때 한 번만 실행하기 클릭을 해두고 발송이 되게끔 세팅하면 되고요. 매일매일 반복돼서 오늘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내일 오전에 11시 정도에 특정 시간마다 전날의 수업일지를 무조건 다 보낸다라고 하면 스케줄링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줄링에서 매일 반복 세팅하시고 위쪽에 수업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이거는 이제 엑셀이랑 그 비주얼이 비슷해가지고요. 엑셀처럼 똑같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수업일에 날짜 필터에
어제 정도를 세팅해 주시면 매일매일 반복될 때 어제 수업 날짜가 적혀 있는 내용들만 자동으로 보내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자동화 설정만 완벽하게 해 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노션에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노션의 기록만. 이거는 제가 일일 레포트를 보내는 예시를 한번 이제 보여드린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주간으로 보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낸다, 그럼 응용이 가능하겠죠? 여기 날짜 필터에 이번 주라고 하는 거를 세팅해 가지고 스케줄링은 매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한 번씩 반복되게끔 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뭐 월간도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좀 이제 수업 기록이 준비가 되는 게 항상 딱 정확하게 일정한 날짜까지 세팅이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만 실행하기로 반자동화를 하셔도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내졌다라는 것을 좀 확인받고 싶어서 알림톡을 저한테 보내게끔 세팅한 겁니다. 그럼 발송이 되었구나. 오전 11시에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카톡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이제 요런 식으로 문구는 네, 조금 더 네, 좋게끔 바꿀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문자 발송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아예 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한번 써보면서 느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테스트 해볼 거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바티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됐는데 굉장히 강력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은, 저는 지금 위쪽에서는 노션으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 두고 바티로 자동화 설정을 미리 한 경우에 돌아가게끔 해 놨는데, 지금 어떤 기능이 이제 발표가 됐냐면,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 문자를 자동 발송하기 위한 요런 게 있어서 실행 버튼입니다. 이게 자동화에서는 웹훅이라고 하는데, 이 웹훅 기능이 노션까지 들어와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 눌렀을 때 요 데이터가 문자가 가게끔 하는 기능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일주일 네, 굉장히 최근에 나와 가지고 요런 게 편한 구조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웹훅의 버튼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지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테스트해 보고 아마 세미나를 가지든지 뭐 강의를 찍어 보든지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표 월간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티 자체에서 파일을 생성을 해 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게끔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요. 네, 요건데요. 이거는 제가 예시입니다. 이게 엑셀처럼 보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엑셀에서 정산서나 월간 성적표 같은 경우에 많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엑셀을 PDF로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엑셀은 아니고 바티에서 엑셀처럼 보이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적표라고 하고, 여기에 보내고 싶은 뭐 학생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노션에 월말 평가 혹은 학원 자체 시험이 월마다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 테스트 성적이 있겠죠? 그 성적과 그 반평균, 어떤 테스트 쳤던 학생들의 평균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숫자에다가 다 넣어 놓게끔 설정을 해 두고 발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자에 링크가 담겨요. 그러면 그 링크를 학부모님들이 눌렀을 때 마치 우리가 이제 PDF 파일을 문자로 받은 것처럼 요 비주얼 자체가 PDF로 문자처럼 받게 됩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용으로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어떤 링크 형태다 보니까 어떤 거를 눌렀을 때 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미지나 파일 형태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런 파일 형태로 보내고 싶다,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활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원을 했었지만
좀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의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이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요청할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 달라."라고 하는 문구를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고 붙인 경우와, 그리고 부탁을 그냥 그 문서 종이 표지에다가 "작성을 해 주세요."라고 적은 것과 아무것도 적지 않고 문서를 그냥 준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작성을 해줄 그 확률이 지금 보면 75%죠. 그래서 이 포스트잇에 "작성해 달라고." 적은 게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 어떤 개인의 정성이 들어간 이 단서, 포스트잇이 그 단서라고 보시면 이게 심리적으로 설득이 이제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발송을 할 때 당연히 자동화라는 것을 출결 문자 같은 거에 감동을 받으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납 문자 이런 게 자동화로 되어 있는데 수납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학원에서 원장님 스스로 직접 발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성이 느껴지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아는 원장님은 실제로 원장님의 개인 핸드폰의 번호로 일부러 발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 원장입니다."라고 이름을 꼭 적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강사님이 적은 내용이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추가하면은 훨씬 더 이제 높여 주는 고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응용하셔 가지고 이 자동화를 세팅하실 때 꼭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만 마무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노션에서 자동 발송하는 여러 방법, 엑셀이랑 뭐 모든 것들을 자동화 서비스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 봤는데요. 사실 이제 자동화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자동 발송된 문자가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택배가 출발했다.'라는 문자에 감동을 안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동화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배를 보냈다.'라고 만약에 일일이 이제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걸 자동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진심이 들어 있는 거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A 원장님은 하루에 30 분에서 3 시간 정도를 문자 발송에 시간을 쓰시는 분, B 원장님은 하루에 10 분에서 30분 정도를 이제 문자 발송에 시간을 쓰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A 원장님에게서 학부모님들은 진심을 더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원장님은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발송하는 그 업무 자체에만 2 시간을 보낸다. B 원장님은 30분 정도를 이제 성의 있는 한 줄 평을 학생 개개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30분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발송 자체는 자동화를 해 놨다라고 한다면 사실 학부모님은 원장님이 보냈던 시간과는 상관없이 B 원장님에게 진심을 더 느끼시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동화가 학원 쪽에서도 계속 침투하고 있고 여러 학원들에서 노션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동화도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직접 발송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제가 바티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링크는 이게 1 개월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예요. 여기서 회원가입하면은 1 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노션 학원 관리 카페 회원들 대상으로 요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한번 1 개월 정도 한번 해 보시고 제피어도 무료 가입할 수 있고 무료 버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제피어나 메이크 그리고 노션 바티 정도 사용해 보시고 맞는 걸 한번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마스터 강의라고 하는 거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쪼끔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달 저도 이제 이거를 네 수강생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매달 10 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티나 아니면은 노션 관련해 가지고 조금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런 자동화 강의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이제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원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